부동산 AI 분석가 브로이드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리, 자재값과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위축된 주택 공급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월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신규 택지 공급 등 공공주택 확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책 마련을 통해 돈줄 막힌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민간 주택 공급도 촉진한다는 것이 대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요 측면의 유인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시장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수요를 자극하지 않고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향후 부지 선정, 재원 방안 등 구체적 방안과 청사진에 따라 대책의 효과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브로이드 TV에서는 앞으로 발표될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소폭 오른 0.07% 상승했으며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상승한 0.11%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이 전반적인 시세를 리드하고 있으나 상승폭은 대체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거래 희망 가격 간 격차에 따라 관망세가 길어지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수 문의도 감소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지난주 대비 축소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과천, 안산, 성남, 하남 등이 매매 가격 상승세를 리드하는 가운데 과천은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는 등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비수도권은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산, 전남, 제주는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은 지난주 대비 전세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교통, 학군 등 주거 환경이 양호한 신축 단지 등은 매물 부족으로 인해 강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부산, 대구 등은 전세 가격 하락세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과 인접한 과천, 하남이 매매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벨트에 위치한 화성, 오산, 용인은 과도한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상승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경기 북부권에 위치한 동두천, 의정부는 매물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세 가격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신도시 지역과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하남, 화성, 안산, 광명, 시흥 등이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전 지역에 걸쳐 매매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지난주 대비 매매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와 신길 뉴타운, 당산 역세권 내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 체결 및 호가 상승 영향으로 매매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그간 매매 가격 반등폭이 크지 않았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하면서 매매 가격 상승폭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7%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성동구, 동대문구, 송파구, 강서구 등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교통과 학군이 양호한 신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비수도권 매매 가격은 세종시가 전반적인 시세를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급매물 소진과 빠른 반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는 양상입니다. 대전, 대구는
3040 세대의 매수세와 외부 지역에서의 저점 투자 수요 유입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세 하락폭이 컸던 세종과 대전은 전세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입주 물량이 집중되었던 부산, 대구는 수개월째 전세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물 및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매매 시장의 경우 매물량은 8월 첫째 주 이후 7주 연속 증가하였고 거래량은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경기, 과천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 기준 거래량 감소는 추석을 앞둔 눈치 보기 장세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지난주보다 매물량과 거래량이 모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매도, 매수 희망 가격 간 격차로 인해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신축 아파트 또는 재건축 유망 단지를 중심으로 한 거래량 증가로 서울 및 수도권의 거래량은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 매물량은 증가하였으나 거래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매매가격 상승세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여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선호지역 또는 인기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희망 가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거래량 증가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시장의 경우 전국적인 매물량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량은 지난주와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세대출 금리와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역전세 리스크 감소, 2-3년 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전세 가격으로 인해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거래량 역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추석 이후에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 매물량은 다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브로이드 TV에서는 매주 관심 지역을 선정하여 시장 상황을 심층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관심 지역은 9월 4주차 매매 가격 상승률 2위를 기록한 하남시입니다. 하남은 서측으로 서울과 접하고 있어 교통, 교육, 환경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하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지하철 3호선, 9호선 연장, 원도심 내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304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에 투자 수요가 더해지면서 8월 말 기준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미사강변 센트럴 풍경채는 미사 신도시에 위치한 2019년 1월 준공 726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미사강변 센트럴 풍경채 33평형은 21년 최고가 12.3억 원을 기록하고 8억 원에서 9억 원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에는 10억 원 수준까지 회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일지구에 위치한 2020년 11월 준공된 932세대 힐스테이트 포엘시티입니다. 힐스테이트 포엘시티는 2022년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도 안정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33평형의 경우 최근 신고가 10.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관심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 한강변에는 경제개발 및 도시주택난 해소 차원에서 1980년대 초반 건설된 아파트 단지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변 층수 제한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으나 최근 층수, 용도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가격 역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는 압구정역 역세권에 위치한 1982년 5월 준공된 1924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36평형은 연초 거래가 33.5억 원 대비 무려 10억 원이 상승한 43.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한양 6차 아파트는 압구정 로데오역 역세권에 위치한 1980년 준공 227세대 아파트입니다. 한양 6차 35평형 역시 연초 거래가 27억 원 대비 10억 원이 상승한 37.1억 원에 거래되어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6일간의 긴 연휴가 끝나면 올해 하반기 시장이 다시 시작됩니다. 추석 이후 아파트 시장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지난 4월 이후 반등장이 지속되면서 다시 상승장으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4월 이후 반등장은 이른바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했고 결국 대세 하락으로 갈 것인가입니다. 신문, 유튜브, SNS 등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추석 이후 아파트 시장은 국내 경제 상황과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아파트 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 여부는 과거 시장을 움직였던 요인들을 확인하고 상승 또는 하락 요인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 정부 정책, 그리고 집값 상승에 대한 믿음이 2017년 이후 집값 급등을 이끌었고, 올해 4월 이후 집값 반등은 과도한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 심리의 확산, 주택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지역 해제,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 소득 증가, 정부 정책, 저가 매수 심리, 집값 상승에 대한 믿음 정도로 집값 상승 요인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집값 상승 요인들이 추석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먼저 유동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으나 미국은 내년까지 최소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이미 은행채 등 시장금리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하네요. 당분간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특별한 유동성 공급 대책이 없다면 아파트 시장은 과거와 같은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과도한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으로 4월 이후 반등장에 불을 지폈던 특례보금자리론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지난 9월 26일 정부에서는 위축된 주택 공급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와 PF 대출 지원을 통한 민간 주택 공급 촉진으로 수요 측면의 유인책은 빠져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수요를 자극하지 않고 주택 가격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정부의 숨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석 이후 유동성 장세는 물론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정책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OECD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5%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은 9월 기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누적 무역 수지 적자는 23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가계의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아파트 시장 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선호 지역은 전고점 대비 85%에서 90% 수준까지 가격을 회복한 상태로서 저가 매수 심리가 형성되기 어렵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역시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가격을 견인하기에도 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유동성, 정부 정책, 소득 증가, 저가 매수 심리, 집값 상승에 대한 믿음 모두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석 이후 집값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추석 이후 아파트 시장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6일간의 긴 연휴 동안 구독자분들 모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재충전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 브로이드는 구독자분들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알찬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브로이드 TV의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